부모들은 아이들이 비꼬는 속뜻을 아주 유창하게 파악한다는 사실을 깜빡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글쎄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꿈도 꾸지 마라고 알아듣죠. 나중에 하자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여전히 안 된다는 뜻이지만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거구나 라고 듣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여러분의 암호를 다 해독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집안의 대장 노릇을 하도록 모른 척 내버려 두는 것뿐이죠. 자, 그럼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차곡차곡 영수증을 모아둔 부모들의 흔한 거짓말들을 한번 번역해 볼까요? 참고로 이 중 몇 개는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배웠고 여전히 써먹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너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네, 참도 그러시겠어요. 소파에 앉아 혼자 리모컨을 독점한 채 한 달 동안 아이의 외출을 금지하고 정적을 즐기시면서 아주 마음이 찢어지시겠죠. 그 사이 아이들은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간식도 안 뺏기고 저녁 당번인데도 오늘 저녁 뭐냐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벌을 받고 있다는 거네? 와, 정말 가혹한 형벌이네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살 정도만 돼도 아이들은 이 말이 완전 헛소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10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기로 써먹으려고 참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 표정에서 다 보이거든요. 너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고 연설을 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범죄 다큐멘터리를 정주행할지 계획하고 있잖아요. 마치 감정을 숨긴 악당처럼 아이의 닌텐도 스위치를 압수하면서 새어나오는 웃음을 꾹 참는 걸 아이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더 아프다면 그렇게 계속하진 않겠죠. 여러분이 아이 방을 평화롭게 정리하고 수압 빵빵한 안방 화장실을 독차지하고 마침내 누구의 방해도 없이 고급 치즈를 음미하시면서 말이죠. 내 핸드폰을 압수해야 하다니 엄마 아빠도 정말 실망스럽단다. 그러고는 6개월 만에 가장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기십니다. 아이와 나눠 먹지 않아도 되는 배달 음식을 시키고 채널 권력 투쟁 없이 어른들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맘껏 보시죠. 네, 정말 뼈저리게 고통받고 계시네요. 이런 평화, 절대 평화롭다고 인정 안 하시겠죠. 솔직히 인정해보세요. 이번 주에 이 대사들 중 적어도 하나는 써먹으셨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는 부모들의 죄책감을 일주일에 3번 코미디 테라피로 바꿔드립니다. 두 번째,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실망한 거야. 네, 그렇겠죠. 그리고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수평으로 눈을 깜빡이는 걸 즐기는 거겠죠. 여러분은 화난 게 맞아요.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로 화가 났다고요. 왼쪽 눈밑이 파르르 떨리고 있고 불 뿜기 직전에 용처럼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실망은 그냥 고급 어휘를 쓴 분노일 뿐이에요. 화 안 났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얼굴은 소방차처럼 새빨갛고 방안 온도는 벌써 3도나 올라갔습니다. 심리학 매거진 투데이에 따르면 실망했다는 말이 화났다는 말보다 아이들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결과에 대한 수치심까지 덤으로 얹어주는 칵테일 같은 거니까요.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화를 내는 편을 100번, 1000번 낫다고 생각하죠. 적어도 단순한 분노는 가스라이팅을 하진 않으니까요. 실망은 심리 상담을 받고 돌아와서 어휘력만 좋아진 분노일 뿐입니다. 이마에 핏대가 선명한데 아니라고 우겨보시죠. 실망한 표정은 곧 넥타이를 맨 화난 표정과 같습니다. 감정은 똑같은데 포장만 다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리모컨을 꼭 쥐고 쿨쿨 자면서 그냥 눈만 감고 쉬는 거라고 우길 때처럼 아이들은 그 얄팍한 포장수를 꿰뚫어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화 안 났어라고 말하기 전에 혈압부터 한번 재보세요. 이건 아무도 안 속는 거짓말 폴더에 저장해 두겠습니다. 자, 이제 부모들의 시간 개념이 얼마나 고무줄 같은지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딱 5분만. 5분. 모든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가짜 시간 단위죠. 부모의 언어에서 5분은 시간이 아니라 기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 팟캐스트를 다 들을 때까지, 저녁을 차려야 한다는 사실이 떠오를 때까지, 아니면 무릎 연골이 버텨져서 내가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라는 뜻이죠. 부모의 시계는 다른 차원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5분은 아이들에게 대략 디즈니 영화 3편에 해당하는 빙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MIT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체감 시간을 25%나 더 느리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오분은 간식을 인질로 잡은 누군가가 벌이는 심리 실험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이제 태블릿을 꺼내 들며 말하죠. 엄마, 23분 전에 5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 시간 재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훌륭한 회계 감사를 키워내셨네요. 아이들도 결국 5분이 시계의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존 의지와 직결된 거니까요. 여러분의 인내심이 딱 버텨주는 그 시간만큼만 지속되죠. 커피 기운이 돌 때까지 놀이터에서 5분만. 스마트폰 무한 세로 고침이 끝날 때까지 텔레비전 5분만 더. 닭고기 해동하는 걸 깜빡했으니까 저녁 먹기 전까지 5분만 더. 아이들은 이미 몇 년 전에 그 패턴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시간을 통제하는 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영 저녁을 못 먹을지도 모르니까요. 시간을 왜곡하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병원에서 진실을 어떻게 왜곡하는지 들어보세요. 네 번째,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소아과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이죠. 모든 게 다 아픕니다. 주사도 아프고, 가시 빼는 것도 아프고, 심지어 엉킨 머리 빗는 것도 끔찍한 범죄 현장처럼 돌변할 수 있죠. 그리고 진료실에 있는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아이도 알고, 의사 선생님도 알아요. 자, 의료진과 부모의 환상적인 즉흥 연기가 시작됩니다. 끝없는 현실 부정이죠. 자, 그냥 따끔할 거야. 이건 연필심만큼 얇은 바늘이라 느낌도 안 날걸? 아니요,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거봐, 벌써 다 끝났네.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더 잘 견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과 배신감이라는 원투펀치를 아이에게 날려버리죠. 이제 아이는 여러분이 고통산업의 공범이라도 된 것처럼 곁눈질로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공범이니까요. 흰 가운을 입은 아저씨와 만화 캐릭터 양말을 신은 간호사 선생님과 한 통속이 되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이를 속인 겁니다. 이건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좋아요. 아주 조금 아플 수도 있어. 내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어. 내가 분명히 안 아플 거라고 했잖아.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다신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맞아요. 다신 안 믿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의료적 신뢰도는 영원히 박살났으니까요. 아까 머리 아프다고 했던 거 이제 절대 말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또 무슨 바늘을 들고 와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까요. 가장 최악의 버전은 치과입니다. 그냥 재밌는 소리만 날 거야. 그러고는 중세시대 고문실에나 있을 법한 장비를 끌고 나오죠. 이건 드릴이잖아요. 진짜 드릴이라고요. 엄마 소리만 난다면서요. 5번째. 가게 문 닫았어. 토요일 오후 2시에 문을 닫았다고요. 주차장은 만차고 사람들은 쇼핑백을 들고 나오고 있고 거대한 LED 간판은 배트맨 신호등처럼 번쩍이고 있는데요. 장난감 가게 문 닫았어. 저기 안에 사람들 있는데요. 곧 닫을 거야. 표지판에 밤 9시까지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한테만 닫은 거야. 아이의 뇌가 버퍼링 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67%가 이 수법을 써먹었고 아이들이 시계 보는 법을 배우는 순간 100%의 확률로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사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마트 영업시간을 달달 외우고 있죠. 스타벅스 가는 길에 그 가게가 닫혀 있다고 여러분이 17번이나 우기는 걸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장난감 코너만 문 닫은 거야. 여기서도 보이네. 저건 어제 들어갔던 애들이 갇혀 있는 거야. 그거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5살짜리 아이는 레고 코너를 피하기 위해 유통업계의 법칙마저 다시 쓰는 부모의 모습을 방금 목격했습니다. 가장 압권인 건 이 모든 말을 다른 가게로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한다는 겁니다. 아, 저기 이마트는 리모델링 중이라 문을 닫았지만 엄마가 전구를 살 수 있을 만큼은 열려 있단다. 저 가게는 닫았는데 이 가게는 열렸네요. 규칙이 다른가 봐요. 둘 다 같은 회사인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저 글씨 읽을 줄 알거든요. 한 방 먹었네요. 꼬마 탐정님, 인정합니다. 6번째, 엄마 아빠는 편애 같은 거 안 해. 엄마 아빠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해.
네, 참도 그러시겠습니다. 모든 부모에겐 최애가 있죠. 밤새 깨지 않고 잘 자는 아이, 반찬 투정 없이 채소를 잘 먹는 아이, 아니면 최소한 지금 당장 소리 지르지 않는 아이 말이죠. 누가 제일 덜 혼란스러운가에 따라 최애는 매 시간 바뀝니다. 오전 8시. 나는 내 모든 아이를 평등하게 사랑한다. 오전 8시 15분. 한 놈은 주스를 엎지르고 다른 한 놈은 그걸 닦는다. 오전 8시 16분. 새로운 최애가 설정되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78%의 아이들이 부모의 말투, 포옹의 온도, 그리고 냉장고에 누구의 작품이 더 많이 붙어 있는지를 보고 누가 최애인지 정확히 짚어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마치 월급 받는 데이터 분석가처럼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어요. 도표도 있고 증거물도 다 수집해 놨죠. 누가 늦게까지 안 자고 버텼는가? 누나 3점, 나 0점. 누가 케이크에서 제일 큰 조각을 먹었는가? 사진 증거 확보 완료. 오늘 아침에 엄마가 제일 먼저 웃어준 대상은? 강아지. 팩트체크 완료. 누가 다쳤을 때 더 빨리 달려왔는가? 누나가 가짜로 기침할 때는 전력 질주하시더니 내가 넘어졌을 때는 다른 방에서 괜찮아라고 소리만 치셨음. 아이들은 그냥 찍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통제된 실험을 거친 결과예요. 미래의 심리 상담 시간을 위해 이미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요. 엄마는 편애 같은 거 안 해. 그럼 냉장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누나가 받아온 80점짜리 받아쓰기 시험지는 한가운데 딱 붙어 있고 내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는 장보기 메모장 뒤에 숨겨져 있잖아요. 아, 그건 전략적 배치란다. 공간 활용을 위한 정리정돈일 뿐이야.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아이들 말이 맞아요. 황금자식의 타이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교체 가능한 회전직이죠. 오늘의 최애가 저녁 먹기 전에 왕관을 뺏길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건 부르는 호칭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이쁜 강아지, 이것 좀 해줄래? 이건 현재 최애라는 뜻이죠. 이름 3글자 부르며 너 당장 이리로 와. 이건 최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름이랑 성까지 다 부른다.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이름에다가 조부모님 함자까지 들먹인다? 넌 유산 상속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뼈 때린다고 생각하셨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핑계로 아이들을 감시하는 걸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들어보세요. 7번째. 산타 할아버지가 다 지켜보고 계신다. 네, 아주 잘 지켜보시겠네요. 백화점 산타는 방금 전 아이 이름도 3분 만에 까먹던데 어떻게 북극에 계신 그분은 전 세계 감시망을 갖추고 24시간 행동 분석을 하신답니까? 계산이 전혀 안 맞잖아요. 아이들도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어린이 20억 명, 관리자는 단 1명, 개인정보 취급 방침 따위는 존재하지 않음. 착한 아이, 나쁜 아이 명단은 사실상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네가 착한지 나쁜지 다 아신단다. 그럼 엄마가 어제 운전하면서 쌍욕한 것도 아시겠네요? 산타 할아버지는 어른들은 평가 안 하셔. 아, 무슨 세금 면제, 혜택 같은 것도 받으시나 봐요? 정답. 연말 특수 법적 허점 같은 거지.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6살 무렵부터 산타의 전지전능함을 의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물이 끊기는 걸 막기 위해 계속 속아주는 척 연기를 하죠. 이른바 전략적 믿음 연기라는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다 플랜 B가 등장합니다. 바로 감시용 요정 인형이죠. 연말용 보안 카메라로 여러분이 직접 배치한 3만 원짜리 첩자 인형 말입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금방 역풍을 맞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스크림을 찾아 냉동실을 뒤지며 인형의 위치를 슬쩍 바꾸려다 아이한테 딱 걸리고 말거든요. 요정 인형이 안 움직였는데요. 걔도 피곤해서 그래. 어제랑 포즈가 완전히 똑같은데요. 지금 요가 중이잖아. 요정들의 건강 관리 아주 중요한 문제란다. 근데 왜 엄마는 보이지도 않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잔말 말고 가서 자기나 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신뢰도는 그 있지도 않은 아이스크림보다 더 빨리 녹아내린 겁니다. 8번째. 글쎄 두고 보자. 희망 고문을 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가장 예의 바른 거절법이죠. 이건 대답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 끌기용 전술일 뿐이에요. 결국에는 100% 거절로 끝날 테지만 최종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3일이 걸리는 의사결정 과정이랄까요?
두고 보자 번역 매트릭스를 알려드릴게요. 요리하면서 말한다? 안 돼. 통화하면서 말한다? 절대 안 돼. 운전하면서 말한다? 꿈도 꾸지 마. 눈을 마주치며 말한다? 아주 희박하게 2% 정도의 확률은 있지만 네가 그 사실을 까먹었을 때만 가능해. 쳐다보지도 않고 말한다? 엄마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도 않아. 예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8살이 되면 아마도나 두고 보자라는 말의 진짜 뜻을 85%의 정확도로 해독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조릅니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구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글쎄, 두고 보자. 강아지 요청 상태 대기 중. 예상 처리 기간 6년에서 8년. 예상되는 최종 결과 어쩌면 금붕어 한 마리. 부모들은 두고 보자는 말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이게 소모전이라는 걸 알고 절대 항복하지 않습니다. 3년 뒤. 3년 전에 엄마가 강아지 키우는 거 두고 보자고 하셨잖아요. 그건 3년 전 얘기잖아. 엄마가 그 두고 보기에 유통기한이 있다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래, 그 두고 보기의 결과가 방금 나왔단다. 결론은 강아지는 안 된다야. 항소하고 싶은데요. 누구한테 하면 되죠? 아빠한테 가보렴. 아빠도 똑같이 두고 보자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미리 입을 맞춰놓는 거지. 그걸 결혼 생활의 팀워크라고 부른단다. 팀워크 덕분에 강아지가 마술처럼 사라졌네요. 자, 이제 건전지 핑계를 볼까요? 9번째. 장난감 건전지가 다 됐네. 근데 집에 남은 게 없네. 아, 장난감 건전지가 다 됐어. 부모들의 보편적인 생존형 거짓말이죠. 서랍장 안에도, 손전등 안에도, 매년 업데이트만 하고 한 번도 안 쓰는 비상용 구급함 안에도 건전지는 넘쳐납니다. 없는 건 건전지가 아니라 새벽 3시에 요란한 음악 소리를 뽐내는 인형이나 시어머니가 단순히 시끄러운 걸 좋아해서 사보낸 끔찍한 전자장난감에 새 건전지를 끼워줄 여러분의 의지뿐이죠. 여러분은 건전지 빈곤층을 자처합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은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무선 마우스 배터리도 100%인데 말이죠. 아이들은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안 전력 공급망을 관리하는 국세청이나 다름없거든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73%가 이 핑계를 대본 적이 있고 아이들이 서랍 여는 법을 배우는 순간 이 거짓말의 수명은 끝난다고 합니다. 저기 건전지 있잖아요. 아, 저건 특별한 건전지란다. 저거 AA 건전지잖아요. 이 장난감도 AA 들어가는데요. 저건 어른용 AA 건전지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방금 생겼어. 주파수가 달라서 안 돼. 이쯤 되면 여러분도 거짓말에 뼈를 묻은 겁니다. 그 장난감이 신비롭게 고장나거나 이사할 때 잃어버릴 때까지 이 핑계의 참호 속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맞이하는 궁극의 배신. 할머니가 아예 건전지가 빵빵하게 들어간 장난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할머니는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을 가장한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부모가 철석같이 믿는 비밀 요원급 거짓말. 10번째. 엄마 뒤통수에도 눈 달려 있다. 내 뒤통수에도 눈이 다 달려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아이가 수십 번은 더 확인해 봤다고요. 조사는 철저했고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뒤통수 안구 발견 개수 0개. 여러분이 진짜로 가진 건 미 국방부 뺨치는 감시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도어벨 카메라, 500원짜리 간식으로 매수해둔 동생들의 밀고, 학교 가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걸 포착해낸 현관 CCTV, 모든 걸 듣고 조용히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가요? 엄청나게 구체적인 유도신문이죠.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5살쯤 되면 뒤통수에 눈이 달렸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대가 될 때까지도 묘한 피해의식에 시달리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어떻게든 다 알아채니까요. 너 쿠키 몰래 꺼내 먹은 거 엄마가 다 봤어. 직접 본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찍으신 거죠. 근데 쿠키 뚜껑은 왜 열려 있고 네 셔츠엔 왜 빵 부스러기가 묻어 있고 강아지는 왜 네 손가락을 핥고 있는 걸까?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수사급 육아 스킬이에요. 뒤통수에 눈 따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식,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스마트폰 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필사적인 동생만 있으면 되니까요.
저 양치 안 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내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거든. 그건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어쩌나 내 칫솔이 바싹 말라 있는데 엄마가 가서 만져본 거잖아요. 엄마 뒤통수 눈엔 손가락도 달려 있나요? 양치도 안 한 녀석이 인체 구조 따지고 있네. 아이들은 여러분이 초능력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은 그저 와이파이가 연결된 명탐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아이들도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거짓말에 대한 진실을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부족의 기이한 풍습을 연구하는 꼬마 인류학자들이에요. 아이들은 여러분이 피곤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압니다. 안 되라고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절대 이기지 못할 협상이 시작될 걸 알기 때문이죠. 현실은 실망스럽고 정직하게 말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때로는 거짓말이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부모인 여러분도 진짜 답을 모를 때가 있고 그걸 인정하는 게 영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니 다음번에 아이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속으로 찾아온 정적을 만끽하면서 너보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라고 말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다 압니다.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저 자기가 정말로 무언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를 위해 그 진실의 폭탄을 아껴두고 있을 뿐이죠. 솔직히 그건 천재적인 전략 아닌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를 키운 게 아니라 훌륭한 전략가를 키워낸 걸지도 모르겠습니다.